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과 내막, 역사, 국제법, 전후질서의 교차점. 이 영상은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혐오나 적대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과 국제법 문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양측의 주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은 1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 분쟁이 복잡한 이유는 단순히 누가 먼저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대 국제법의 도입, 제국주의 시기의 편입 논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처리, 그리고 오늘날의 실효 지배가 서로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이나 구호가 아니라 언제, 어떤 문서가 만들어졌고 각 문서가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87km 떨어진 두 개의 큰 바위섬과 수십 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국제문서에서는 리앙쿠르 암초로 불립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섬 자체의 크기보다 주변 해역과 관리 권한이 국제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독도 분쟁은 작은 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이후 영토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침해준대 12화 2부 근대 이전 기록 해석의 갈림길 1. 한국 측에서 강조하는 역사 인식. 한국 측 설명의 핵심은 독도가 오래전부터 울릉도와 함께 인식되고 관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라는 섬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다수 연구는 이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을 설치하며 그 관할 구역으로 울릉, 전도, 죽도, 석도를 명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말하는 석도가 바로 독도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독도는 이미 대한제국의 행정 관할 아래 있었던 섬이 됩니다. 2. 일본 측의 반론. 일본 측은 이러한 문헌들이 현대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영유권 확정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우산도나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점이 문서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근대 이전의 문헌은 영토 인식의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국제법적 영유권을 자동 확정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1905년은 독도 분쟁의 핵심 분기점입니다. 일본은 이하의 1월 28일 내각 결정을 통해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로 편입합니다. 일본 정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독도는 타국의 실효적 지배가 확인되지 않은 무주지였고 일본은 이를 국제법에 따라 편입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러일전쟁 한복판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 편입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한반도 침탈 과정의 일부였다고 봅니다. 즉, 같은 사건을 두고 일본은 합법적 무주지 점유, 한국은 제국주의적 침탈로 해석합니다. 이때부터 독도는 역사 분쟁을 넘어 국제법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문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의 전후 영토를 정리한 핵심 문서입니다.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약의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는 명시되었으나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알공백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한국은 당연히 한국 영토였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일본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해석합니다. 1951년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였던 딘 러스크 명의의 서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본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이 문서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 서한이 조약도 국제 판결도 아닌 내부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시문 스카핀67은 독도를 일본의 행정 관할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전후 처리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일본은 이것이 주권이 아닌 점령기 행정조치라고 반론합니다. 이처럼 전후 문서들은 모두 독도를 직접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고 그 결과 해석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1952년 대한민국은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며 독도를 포함한 해역에 대한 관리 의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후 한국은 경비 인력 상주, 행정관리, 시설 구축을 통해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이를 국제법에서는 실효적 지배라고 부릅니다. 한편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ICJ 회부를 여러 차례 제안합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 동의가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독도가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